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성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북 교육행정을 이끌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4분의 후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좌석순에 따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자 이미영입니다. 서거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자 서거석입니다. 황호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을 위한 교육감 후보 황호진입니다. 김승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자 김승환입니다.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의거한 후보자 토론회이며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공통질문과 한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끄는 3차례에 걸친 집중토론 또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은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주어진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공약을 바탕으로 1분 30초 이내에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영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후보 이미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교육을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감을 뽑으면 됩니다. 학교를 잘 알고 아이들의 마음과 교사의 마음을 잘 아는 교육감을 뽑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학교를 모르는 교수 출신 교육감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을 잘 뽑으니 마음이 편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학교 교육, 교육 현장을 잘 아는 저 이미영이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교육시민운동, 20년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기쁜지 슬픈지 아픈지 압니다. 저 이미영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도민 모두가 편안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전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서거석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과 교육가족 여러분, 전북대학교 제15대, 16대 총장을 지낸 교육감 후보 서거석 인사드립니다. 우리 전북은 전통적인 교육 명가로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교육만큼은 늘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지내왔습니다. 교육 명가, 전북의 긍지와 자부심이 지난 8년 현 교육감의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기초학력 꼴찌, 잃어버린 8년 너무 길었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전북대를 명문 국립대로 키워낸 검증된 사람, 저 서거석이 잃어버린 8년을 살려낼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도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서거석 청렴한 교육감, 더욱 깨끗한 교육행정 펼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은 물론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발탁하여 전북 교육 체질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고 무능한 교육감을 확실히 심판해야 합니다.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이 바꿔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토대로 서거석과 함께 전북 교육을 바꿉시다. 네, 이번엔 황호진 후보입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감 후보
황호진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전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전북에서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무너진 전북교육은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2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미래 시대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교육이면 교육, 행정이면 행정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으면 빈 공약이 되고 맙니다. 저 황호진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준비된 교육감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저 황호진은 첫째, 우리 학생들이 모든 학교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돌려주겠습니다. 미래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바로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학력 증진과 진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저 황호진은 전북교육을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교육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승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난 8년간 전북교육은 청렴의 길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이전의 전북교육은 반드시 따라 부르는 명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부패였습니다. 8년 동안 부단히 청렴 풍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학교가 깨끗해졌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런 부담 없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청렴 풍토 언제든지 역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정책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교사를 지키고 학교를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에 1만인 지지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 무겁게 느낍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3기 교육감이 되어서 더 맑은 전북교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더 희망찬 전북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청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 논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수능시험 절대평가에 대한 후보자의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대입 수시 선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폭 확대될 경우 이 제도의 투명성과 함께 부유층 자녀에게 더 유리해질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서거석 후보입니다. 네, 우선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면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각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절대평가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에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에 의한 정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약 10%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수시가 줄어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네, 다음은 황호진 후보입니다. 예, 저는 수능의 절대평가화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수능 폐지를 요구합니다. 수능은 정답 맞추기 교육입니다. 사실 수능은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수능 폐지로부터 교육의 정상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절대평가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 투명성의 문제가 있고 부유층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 근거가 부유층 자녀들이 다른 교과 이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 활동을 모두 기록해서 입학사정관이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통계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 전북 지역 학생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해서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사실은 수능을 통한 정시는 강남권 자사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수능의 절대평가를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수능을 최대한 빨리 폐지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김승환 후보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수능 자격고사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도 일부 과목에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능 자격고사와 절대평가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평가를 지지하고 그리고 모든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종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학종이 일정 부분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종을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종과 수능의 비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학종에 대해서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유분리가 결정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 제도는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교사 추천서 제도 이것 때문에 교원들이 안게 되는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학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적을 때도 철저하게 숫자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적어서 누가 더 잘 쓰게 하나 이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영 후보입니다. 네, 저는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를 주장합니다. 이미 올해부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고1, 중1,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좀 도입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 자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협업, 인간관계, 그리고 창의, 융합교육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이런 그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수업을 진행하려면 현재 오지선다형의 정답 맞추기 그리고 상대평가인 수능 제도를 가지고서는 공정하고 내실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교육 과정에 알맞는 그런 그 수능 자격고사제 그리고 절대평가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종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부유층 학생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그런 보완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종 제도를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완책을 마련해서 현행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첫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에게 총 6분의 시간 동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후보자에게만 질문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후보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은 총 3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먼저 상대 후보자를 지목하신 후 가능한 한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3분을 넘어서 4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황어진 후보부터 주도권 드립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예, 먼저 김승환 후보께 묻겠습니다. 단위학교 안에 그 학생 자치회 내에 학생들로 구성되는 학생 인권위원회를 두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네. 이런 학생 인권위원회를 단위학교에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학교 자치 중에 학생회 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학생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무슨 규정을 둘 거냐 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학생회 자치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호진 후보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학생 인권위를 두게 되면 여기서 학생들 스스로 생활 규범을 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스스로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그 예방과 또는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회의 자치 기능, 이 자정 기능을 실루하고 활용할 때 학교 폭력이 원천적으로 예방되고 학생들의 자치 역량도 그리고 리더십도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5월 초 50개 교의 악기 구매가 있었죠. 낙찰받은 업체가 어떤 업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악기 구매요? 예. 지난해 5월 초입니다. 네, 모르고 있습니다. 예. 50개 교가 같이 이제 모아서 악기 구매를 했는데 건설사가 수주를 해서 서울업체에게 납품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소유된 사안인데요. 전북교육청 예산이 1년에 3조 3천억이 넘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 방법에 따라서 전북 경제에 주는 영향도 크지만 또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의 기자재나 비품 등을 도교육청에서 모아서 입찰하면 간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업체가 소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재나 비품의 구매를 시군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해서 시군 지역 경제가 순환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방금 악기를 구입하는데 그 수주한 업체가 건설사라고 하셨습니까? 예. 건설사가 악기를 납품합니까? 예, 그렇게 그 낙찰을 받아서 건설사가 직접 납품하기 어려우니까 서울 소재 악기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네. 납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또 건설사라고 하셨는데 예, 건설사가 맞습니다. 아니 그 저 공사하는 업체가 악기를 납품한다 그런 뜻이면 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그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뭐 확인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저는 이런 이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관련된 뭐 비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입찰한다 하는 것은 그건 그것대로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거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식견과 언행으로 시대를 살아왔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과거 행동 패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침묵 사례입니다.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아주 깨끗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명박 정부 광우병 쇠고기 수입파동 촛불 집회에 침묵하셨습니다. 셋째, 천안함 사태 침묵하셨습니다. 넷째,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사태 침묵하셨습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 침묵하셨습니다. 여섯째, 박근혜 정부 퇴진 촛불 시위 침묵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동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부 금고지기인 김백준에게 석좌 교수 명예박사 학위를 주고 연봉도 6천만 원 통크게 쓰셨습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큰 틀에서 교육정책 방향을 잘 잡았다 칭찬하셨습니다. 셋째, 확인되지는 않지만 보수 정권 때 장관직 제의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로 볼 때 보수 정권에 후하고 진보 진영에 박한 패턴을 보이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승원 전 감사원장은 민주화 운동의 원로이시고 전문성, 개혁성, 경력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지식인으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김백준은 이명박 정부의 근무지기로 불리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비리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김백준 연봉 6천만 원, 한승원 연봉 3,600만 원,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한승원 변호사가 비리 정치인 김백준보다도 연봉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정치 사안에 대해서 한 6가지인가 얘기했는데 그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에서 하셨을 때 슬픔을 느끼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으며 또 광우병, 세월호 참사, 촛불 시위 우리 국민진하면 전부 다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가슴 아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성명을 안 냈냐? 대한민국의 각 기관장들이 그러면 다 성명을 냅니까? 그거는 억지 소리고요. 그 다음에 김백준 씨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이 오류는 없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보세요. 자, 답변을 하도록 해야죠. 예, 김백준 씨는 주도권은 저한테 있는 건데요. 우리 익산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는 무장관, 무차관이었고 우리 전라북도의 예, 답변을 정치권에 대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상구가 없어가지고 도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장들이 거기에다가 줄을 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어요. 예산도 거기를 통해서 받았고 그래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전라북도와 시간 다 전북대학교를 위해서 네. 김백준 씨한테 연결을 한 네, 것이죠. 부족한 시간은 다음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 바라고요. 이번엔 김승환 후보가 6분 동안 주도권을 갖습니다. 네, 황호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 업무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교육청이 대부분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라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게 학교 우리 교원들 업무 경감 문제는 아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지속되어 온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발송하는 공문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조직의 문제지 이게 인위적으로 공무 숫자를 줄인다든가 지원청의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결코 단위학교 선생님들, 교단 선생님들의 부담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강에 발원지가 있는 것처럼 학교 업무가 많을 때 그 발원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발원지, 최대 발원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발원지 문제는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가 또 다른 업무를 양산하고 있듯이 네, 발원지 문제는 사실은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일하는 방식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네. 학교 관료제를 해치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도 근무를 하셨으니까요. 교육부에서 거의 매일 공문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직이 있으면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공문을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도교육청이나 지원청 또는 단위 학교에서 그 업무를 공문을 받아서 이걸 파악하고 조치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식이 있다면 네. 즉 그게 저는 얼마든지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안 가고 해소가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서거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타 방송사에서도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MB 집사 김백준 3단계로 이어집니다. 명예박사 학위 수여, 그리고 석좌 교수 임명, 그리고 정규 강의 시간 1시간도 없이 연봉 6천만 원. 이 연봉 6천만 원은 시간 강사가 972시간을 강의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맨 먼저
김백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준 명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백준 씨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MB 정권 하에서 무장관, 무차관 상태에서 전라북도는 정부에 줄을 댈 만한 창구가 없었고 유일하게 김백준 씨가 있었는데 도지사를 비롯해서 여기까지 모든 듣겠습니다. 기관장들이 후보님, 거기다 줄을 댔어요. 후보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전북대 석좌 교수 임명하셨어요. 그렇죠? 석좌 교수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아니.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여기까지요. 민주적인 절차에 자. 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주도권은 총장이 주도권은 단독으로 하는 게 김승환 아닙니다. 후보에게 있습니다. 주도권 여기 있으니까. 아니 답변을 해주게 해야죠. 그러니까 왜 주도권 여기 질문합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네. 자, 석좌 교수 자격을 보겠습니다.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을 받은 자, 그다음에 인류사의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상을 받은 자,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요건입니까? 김백준. 줄대는 요건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니, 또 방금 학교를 지금- 위해서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무장관, 무차관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네. 그런 노력을 했는데 우리 네. 김 후보는 네, 여기까지 김 후보는 듣겠습니다. 정부와 싸우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여기까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지금 듣겠습니다. 반성을 하셔야 될 분이 저렇게 질문하면은 네. 적반하장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석좌 교수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김백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게 바로 전북대학교 석좌 교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 6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더 석좌 교수 자리에 있으면서 2년 9개월 동안 무려 1억 6,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총장 취임하고서 2년 사이에 등록금을 30% 가까이 올렸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총장, 정권 앞에는 굉장히 관대한 총장 어떻습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인데 전혀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등록금 올린 것은 총장 재임 8년 동안에 2년간 올렸는데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등록금이 작아요. 네, 시간 다 그동안에 못 됐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예, 못다한 답변은 자신의 주도권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후보 순서입니다. 네, 김 후보님에게, 김승환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에서 그 토론 과정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어떤 그 교원 잡무 경감 부분에 말씀하실 때 그 공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 그 학교 현장에 1년에 몇 건 정도 공문이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교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학교에 이미 10,000건이 넘고 있었습니다. 공문이 이미 10,000건이 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일방적인 중앙 집중적인 그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북교육청에 역시 어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우리 돈의 실정에 맞게 또는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부족했다. 과연 10몇 명의 교사들이 1년에 10,000건 공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인권센터를 김 후보님께서 교육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맞죠? 원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는 김 후보 뜻입니다. 임기 동안 이루어진 인권센터의 과다한 감사 기능의 부작용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마치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인권센터가 강압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완벽한 것은 없는데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역시나 하고 계십니다. 네, 처벌받은 그러나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그 인권센터의 감사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 기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분명히 김 후보님의 그 공약집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뭐 마치 표를 얻기 위한 그러면 발언이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권센터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이고 또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곳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인권센터의 그 조사 과정이나 기능을 현장의 교사들이나 또는 뭐 관계자들은 감사 기능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을 좀 직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서거석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서 후보님은 기초학력 부진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기초학력 대책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력 관리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력 관리라고는 뭐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초학력이 그 수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학생들을 2학년 올라갈 때 또 3학년 올라갈 때 그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점검도 하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네.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의미의 뜻으로 네. 받아들이지면 좋겠네요. 네. 예. 기초학력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이렇게 취지는 좋으나 자칫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거는 이제 항상 모든 제도가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인권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매우 불안전하고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 후보의 공약 중 초등학교부터 학교폭력 멈춰 운동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저쪽 스칸디나비아 쪽에 그 반도 쪽에서 있었던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일단은 학교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을 봤을 때 미리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손을 내밀면서 멈춰 이렇게 하면서 네. 제지하는 그런 이제 네, 잘 운동이고요.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서 후보님은 정책과 운동을 이렇게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이란 예산과 조직이 함께 결합되어서 집행되는 것이고 운동은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자칫 아이들을 대상화하는 캠페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교 폭력은 예방이 중요한데 이런 그 캠페인 말고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서 후보님께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에서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금 정책과 운동을 구분을 못한다는 일방적인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그 부분이 그건 아니고 별개로 하는 거니까요. 잠시만요. 별개로 하는 학교 거니까.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선 그렇게 학교에서 하시면 가장 먼저 됩니다. 조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는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우선 담임 선생이라든가 또 학생 인성부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건가를 교장 선생님이랑 알겠습니다. 상의를 합니다. 가장 먼저 일선 학교에서는 그 교사께서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서거석 후보 순서입니다. 네, 황호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황 후보께서는 김승환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8년의 절반인 4년 동안 부교육감으로 코드를 맞춰서 일해왔죠. 코드를 맞췄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 교육청의 인사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전에 비교해서 상당히 진전됐다, 투명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으로 두 분이 일하는 사이에 기초학력은 전국 꼴찌, 교사 인권은 땅바닥으로 추락, 학교폭력은 심화됐으니까 아마
뭔가 좀 교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미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인사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셨는데 그런 공약을 내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혹시 김수관 후보의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교사들의 어떤 문화가 바뀌고 또 학교의 환경이 바뀌면서 사실 인사 제도는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시로 인사 제도는 바뀌어 온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 그 김 후보님 재직 시절에 초등학교 그 교사들의 인사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교사들의 인사 대참사를 지켜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인사 규정을 개정이나 보완을 해오지 않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인사 전보의 어떤 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김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본인은 인사행정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나요? 근데 인사 끝날 때마다 항상 의견 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만족도가 90%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 후보의 대표적인 특혜 인사, 반칙 인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장학사로 일하다가 2013년에 전주의 한 중학교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죠? 정책연구소장 발령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원칙에 맞게 상식적으로 처리된 건가요? 네, 원칙에 맞습니다.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에 따르면은 이런 경우에 공모교장을 중도에 그만뒀을 때 임용 당시의 직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죠. 그분을 정책연구소장으로 발령하게 된 배경은 자, 제재 성격 아닙니다. 그럼 징계 성격도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이 교장은 원래 이 규정에 의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징계를 받으면 원직으로 가야죠. 근데 그렇죠. 이분은 장학사로 가야죠. 징계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학사로 안 가고 오히려 더 한 등급을 승진을 시켜가지고 보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네, 서 후보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원직으로 지금 교장을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원직으로 돌아가도록 규정이 돼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지 그렇게 반칙을 하시면 안 되죠. 네, 반칙 아닙니다. 왜 반칙이 아닙니까? 아니고 음주운전의 교육공무원 사실관계. 인사관리 규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원직으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원래 장학사로 시작했다가 공모교장으로 갔으면 마땅히 장학사로 돌아가야지. 왜 더 한 단계를 지금 음주해가지고 징계 받아도 시원찮은데 승진을 시킵니까? 그게 반칙이 아니고 뭡니까? 네, 반칙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김 후보는 항상 툭하면 거짓말만 하시는데 이 김 후보의 토론 태도를 보면 항상 불리하면 잡아떼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전 판례나 들먹거리고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인신공격 그만하시죠. 이건 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송은 네.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 후보는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미영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2010년 김 후보가 취임한 후에 평교사가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승진 임용된 초특급 사례가 있는 거 아십니까? 글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교육계에서 평교사가 바로 교장급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습니까? 대단히 그 파격적인 인사이긴 한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떤 법적 하자는 없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김승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선거 대책본부 총괄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답변은 다음 집중 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공교육에 대한 우려와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김승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높은 것 사실입니다. 전북 지역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교육비 유발 최대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교육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말해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학생들 교과서 한번 보셨습니까? 미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과서를 보았는지. 미국 고등학생들 답변은 이랬습니다. 한국 중3 수학 교과서가 미국에 가면 고3 수학 교과서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과서가 부도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교과서 수준 낮추고 그리고 분량을 줄이시라.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들의 실력을 신뢰해달라. 그래서 교과서 편성을 그들의 손에 맡겨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과서만 씌워지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음악, 미술하는 학생이 왜 미적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적분을 가르치는 나라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는 것 아십니까? 네, 다음 이미영 후보 순서입니다. 네. 아마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주거 비용과 교육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벌 중심의 사회가 바뀌지 않고 과도한 입시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입시 제도에 어떤 혁명적인 개혁이 있지 않는 한 이 사교육비에 서민들은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국가에 교육부에 떠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의 의지와 배우려는 학생의 의지가 행보하게 일치할 때 학교 교육이 최고의 단계를 이룰 것입니다. 학생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길러주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 더 만족하고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래들끼리 서로 잘하는 부분에 대한 학습 교육도 중요합니다. 저는 진로진학지원본부 기초학력 제로화 공약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학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서거석 후보입니다. 네, 먼저 공교육을 내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법 연구를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토론 수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수업이라든가 하브루타 방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예산을 늘려서 학부모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교육하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순기능은 보충학습이라든가 또는 그 수월성 교육, 그러니까 모든 학생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이런 측면, 그런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시 강남 사교육과 같은 그 고액과의 편법과의 이런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은 더 키우고 역기능은 억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황호진 후보입니다. 예, 사교육비는 우리 교육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재력이 곧 학력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죠.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중점 과제로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실패 이유는 근본 원인은 손에 대지 못하고 대증요법에 머물러서 그렇죠. 사교육비의 근본 원인은 우리 교육의 경쟁 체제에서 비롯됩니다. 즉 내신 상대평가 그리고 선다형 시험을 통해서 교실에서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한 발자국 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많은 부모들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들 진로 코칭 교육 등을 실시해서 이런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교육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핵심은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 학점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모든 교육 활동에 중심이 되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6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단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은 4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후보자 6분의 주도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호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학생의 자치권 확보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황 후보의 공약은 왜 그 현실에서는 거의 실행되지 못, 공약의 그 내용을 보면은 현실에서 거의 실행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기존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숙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은 교육 정책부터 학교 운영, 수업 진행까지도 어른들이 결정해서 아이들 따라와라 이런 정도거든요. 저는 알겠습니다.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금 현재 학교에 아이들의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그 제도가 있지만은 이 제도도 거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어떤 그 실천을 또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회를 비롯한 자치기구에서 그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뭐 고등학교는 뭐 말할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활동을 동아리 활동을 아이들이 궁리할 그런 그 생각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좋은 그 아름다운 그런 그 기구나 내용을 공약을 갖다 놓아도 우리 아이들은 현장에서 이거를 담보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영 후보께서는 그 현실적 한계에 갇혀서 어떤 사고가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있는 거고 학생 자치 활동, 학생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우선시 되면 됩니다. 저는 그런 그 황 후보님의 그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답변을
말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현실, 지금 있는 아이들의 그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이 왜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그 동아리 활동이 지금 몇 년 전에 비해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공약은 공연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저는 기초학력은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권과 평등의 문제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 8년 동안 무너진 기초학력을 문제 삼으면 마치 제가 성적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왜곡하고 두 번의 해직을 감수하고 교육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저의 인생마저 왜곡한 경우가 앞선 토론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승환 후보의 공약을 보니 학력이 쑥쑥 자라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에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김 후보가 8년 동안 방치한 기초학력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김 후보가 변한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거듭해서 일관되게 기초학력을 문제 삼는데요. 여기 이거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성적이 좋아지고 또 고등학교 수능 볼 때 성적이 좋아집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입니다. 전국 평균이 4.53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4.46입니다. 서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은 7.56입니다. 왜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 후보께서는 그렇게 줄기차게 우리 전북의 교육을 폄하하시는지 예, 알았습니다. 네네. 예, 알았습니다. 네. 분명히 몇 번의 토론 속에서 국가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저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전라북도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 후보께서는 줄기차게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거에 뭐 0점 몇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학력에 미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조선가정 아이들이나 농촌에서 또 그 부모가 또 외국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일 경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특히 그 교육감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 후보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관된 어떤 변명이나 이런 태도보다는 김 후보님도 공약에 기초학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하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후보와 도민들이 함께 이거는 고민하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토론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거석 후보자 순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승환 후보께 질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교사가 바로 교장급으로 승진하는 그야말로 기상천외라고 해야 되나 파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분이 지금 우리 김 후보가 8년 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4년 더해서 12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거에 지금 총괄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 거 뭔가 좀 그림이 어떻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요즘에 서거석이 당선되면은 요직에 있던 사람 전부 한직으로 보낼 거다. 이렇게 흑색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좀 증거를 잡으려고 그래요. 이건 공직선거법 분명히 위반이 됩니다. 단언컨대 저는 전북대 총장 시절에 인사에 관해서 어떤 비리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저는 집까지 팔아가면서 총장직을 수행하기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감이 되면 편가르기 또 보복 이런 거 없는 탕평 인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미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임기는 몇 년인가요? 통상. 통상 4년이죠. 2년이죠. 왜 4년입니까? 잘못하셨네요. 그런데 4년까지 되게 하죠.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2년이었습니다. 예, 지금 연임해서 예. 김 후보가 교육감이 된 후로 지난 8년 동안 교육장을 4년 이상 한 분이 몇 명 되죠. 교육감 임기가 4년인데 결국 이보다도 교육장을 더 오래 한 사람이 있고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질문했습니까? 예. 저는 교육장의 임기가 2년인지 4년인지 그게 그 본질이 아니고 저는 교육장이 그 명칭에 걸맞게 그 지역 교육에 대한 교육 지원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적합한 인물이 그 지역에 임기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교육장 공모 자격이 있는 도내에 있는 교장급 연구관들 이분들이 자그마치 700분이나 돼요. 근데 소수만 4년 이상씩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적체도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건 뻔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특혜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그 서 후보님의 토론 내용을 보니까 서 후보님 본인의 그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자꾸 좀 저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토론 방식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직접 하시고요. 제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제 정책이나 공약을 묻고 싶으면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후보께서 누구보다도 늘 학교 현장에 오래 계셨다. 현장 전문가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구한 겁니다. 예. 이어서 김승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매 토론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다. 촛불이다, 민주다, 진보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되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자리 김 후보 외에 세 분이 계십니다만은 촛불 때 촛불 한번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마치 무슨 전매 특허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독 선거 때만 되면 자신만이 유일한 무슨 진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 후보는 뭐 아니다 이렇게 마녀 사냥처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승환 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진보 보수 이분법으로 그걸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는데 왜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보 타령 무슨 보수 타령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그걸 하지 마세요. 질문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의 특기는 거짓말 하시는 거니까요. 이미용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미용 후보께서는 군사 독재 시절에 포갑을 이기면서 군부 권력과 맞싸운 전교조 출신 저는 투사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북 교육에도 크게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합리적 진보가 아닌가 우리 김승환 후보만 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영 후보께서는 진보를 대표하는 교육감 후보로 스스로 생각할 때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황호진 후보 순서입니다. 예, 이어서
질문 서거석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거석 후보님은 본인도 진보다, 방금 말씀하신 합리적 진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물론이죠. 예, 예. 그러면 그 사유를 왜 나는 합리적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유를 한 가지만 얘기해 봐 주시죠. 일단은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전북대학교 총장 8년을 지내면서 그때 한시도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결국 진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어떻게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 하는 변화의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그러니까 합리적 방향성에서 뭐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올 김영옥 선생을 초청 강연회를 하셨어요. 그때 대단히 뭐 저도 잘 봤고 TV 중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 발대식도 뭐 크게 큰 규모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규모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모른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것은 지금 황호진 후보께서는 지금 선거 전에 나섰습니다마는 이제 공식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자기가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 선거 비용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음 질문 있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다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선거 사무실을 언제부터 사용하셨습니까? 몇 년, 몇 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항상 선거법, 우리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입각해서 전혀 위법 사실이 없도록 정해진 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현재 사용 중인 선거 사무실에서 예비후보 등록 전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 관련 세미나 또는 강연을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세세한 것은 지금 이제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선거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시점부터 해서 지금 사용했다. 뭐 지금 세 가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답변 안 하고 계세요. 답변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선거법에 의해서 했다. 그게 답변이죠. 예.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인정을 안 질문입니다. 하시니까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전북의 모 대학병원 상임감사 최모 씨를 아시거나 혹은 같이 식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최모 상임감사가 기부행위로 수사 중인 사실도 역시 모르시겠네요. 잘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서 후보께 다시 묻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유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유치원도 이제 여러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치원은 놀이 교육이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뭐 답변을 아니 해주셔야죠. 굳이 그걸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아니 저 질문에 여기 토론이니까 질문에 답변을 주셔야죠. 아니 그것도 답변이에요. 가능한 그러니까- 다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승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져서 학생 인권 신장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그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위학교에 학생 인권위원회를 운영해서 이 학생 인권의 개념을 공동체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즉 개별적이고 법적인 방식이 아닌 교육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때 학생 인권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넘어야 될 산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에 대해서 달가워지 않는 보수 진영에서
학생 인권의 유상을 인권의 하위 개념으로 보내려고 하고 학생 인권은 그 독자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생긴 이후에는 저는 인사권을 가졌던 김 후보와 학생 인권센터를 구성하는 어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어떤 책임이 혹시 있다고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지금 학생인권교육센터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사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다른 시도에서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 때 다시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김승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거석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그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 집사 김백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거석 후보께서 전북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규 강의 시간 1시간도 하지 않고 무려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뇌물 아니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북대학교 구성원들께서 또는 졸업한 학생들까지도 이 토론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마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학의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정부의 줄을 대서 대학을 살찌우고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대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뽑아준 구성원들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지금 거듭해서 정부에 줄을 댄다. 한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분께서 정부에 줄을 댄다 이 말을 굉장히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게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의 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장들이 지금도 예산을 딴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자기 출신, 그 지역 출신 장관이 있는지 차관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서 거기에다 연락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김성환 네, 거기까지 후보가 듣겠습니다. 잘 몰라서 행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북교육감인 저는 정부 예산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활동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무려 4,500억을 더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문입니다.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09년에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수의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설립에 기여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예, 아까 교육감으로서 정권에 전혀 그런 일을 안 해서 예산을 안 받아왔다. 그게 자랑입니까? 네, 아니 그래서 이 질문에 전북 교육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네, 질문에 답변하시죠. 반성하셔야죠. 지금 교실에 많은 교실이 비가 오면 줄줄 셉니다. 지금 반성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받아오셨다고 강재섭 했는데 잠깐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진행자님 엄청 늘어났어요. 좀 제지 좀 해주시죠. 네, 질문에 공문서답을 답변해 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대학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우리 대학에 유치해 준 그런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그런 거고 듣겠습니다.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어느 대학도 좀 다 제지 좀 그렇게 하고 해주시죠. 있어요. 주도권 후보에게 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북대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들 그리고 전북대 출신의 관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그리고 현재 여당인 민주당 정치인들 이렇게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한나라당 대표, 전 대표 한 사람만 딱 꼽아서 하기를 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때 우리 정세균 의장도 드리고 그 전후해서 우리 한승원 감사원장님도 명박을 드렸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도 네,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황호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다른 방송사 토론에서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전북대에 들어가기에 너무 높은 문턱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인근 국립대에 비해서 전북대가 지역 인재 선발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582명입니다. 충남대는 179명이고 충북대는 160명입니다. 그런데 전북대는 지역 인재 선발을 불과 66명을 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서 기여를 해야 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가 이렇게 지역 인재들이 인색하다. 그것도 의대 치대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요즘에 인기가 높은 사대에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황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시 토론 과정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의학 계열이 아닌 지금 의학 계열이 66명이거든요. 네. 일반 계열에도 500명 정도는 해야 지역 아이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짧게 잠깐만요. 하나 더 할게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수많은 전공 중에서 의학 계열만 그렇게 했을까요? 뭐 그 배경은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유독 전북대학교가 지역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 이유 딱 한 가지로 판단이 된다면요? 아마 좋은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수능 성적이 좋은 아이들, 즉 교과 전형 비율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리고 수능 성적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더 우수한 학생을 뽑는데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를 넘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예산 확보입니다. 현 교육감은 아까도 밝혔습니다마는 전혀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달라 이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올 예산도 못 받아오고 또 심지어는 자기 고집 부리다가 주는 예산도 안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교육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항상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돈, 성면, 기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설과 많이 관계가 있고요. 특히 지난 5년간 우리가 전남보다 받아오지 못한 특별 교육금 1,600억이면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체육관을 약 한 80개 가까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현 교육감은 그 점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황호진 후보입니다. 예, 저는 우리 학생들은 각종 유해 환경에서 자유로운 친환경 공간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 교실 공간을 황토와 편백 등 소재로, 친환경 소재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해 환경은 요즘 미세먼지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는 유기화합물도 있고 바이러스나 곰팡이 같은 이런 그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 설치만이 아니고 이런 바이러스 살균 등 종합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인 환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각종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친환경 제품 구매 가이드 등을 마련해야 되고 학교 숲 조성과 생태 교육 공간을 적극
확보해서 에코 스쿨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김승환 후보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라돈은 인간이 전혀 가공하지 않은 곳에서도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도 발생합니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부터 라돈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무주 적상초는 완전히 이전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20여 개 학교에 대해서는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대책인데 이 미세먼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해결해 버립니다. 그 정도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는 다양한 영향이 있습니다. 국가를 넘어서는 영향도 있습니다. 우선 생각한 것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예산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영 후보입니다. 네, 우리 전북의 아이들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성면, 라돈,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수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배정을 해서 공기청정기를 배치하고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등하교 통학길 안전은 물론이고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권역별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는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태양광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북의 모든 학교에 비폭력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켜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도 안전한 그런 학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로 마지막 집중 토론 시간 같습니다. 앞서 진행한 대로 6분의 주도권을 활용하실 수 있고 한 후보당 4분 내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호진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예, 김승환 후보께 아까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 인권 침해 신고를 했던 학생 이름이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책을 받으신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정감사 자료에 허위문서 제출 논란도 있었습니다. 후보께서는 특정 관련자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임용 불가 판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 지지단체에서 이유를 밝히라며 항의를 했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공고를 내서 재임용되지 않았던 조사관을 다시 재임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소신을 굽히신 거로 보이는데요. 혹시 후회하시지는 않습니까? 잠깐요. 방금 그 부분요. 재임용하지 않았던 사람을 재임용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전에 그 1기 인권옹호관은 이미 퇴직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 들어온 인권옹호관입니다. 근데 재임용을 하지 않았다가 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팩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서거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서 후보 공약에 고교 무상 수업료 단계적 실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이 아니고 고교 무상 수업이라고 명칭이 쓰셨어요. 수업료라고 다른 보도는 있는데 선관위에 게재된 대표 공약에 보면 고교 무상 수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급으로 즉 보수를 받지 않고 수업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이게 오해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명칭 고교 무상 수업료라는 명칭을 쓰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어쨌든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죠. 예, 그런 말은 그런 어휘는 처음 들어서 지금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교 고등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 징수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운영비까지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예, 수업료와 하려고 운영비는 합니다. 전혀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아시고 계신 거죠? 그럼요. 예. 그것도 무상으로 하겠다. 하여튼
운영비, 수업료, 그다음에 하여튼 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반 경비를 가능한 한 부담을 해주겠다. 예, 이제 그런 의미로 그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제 내년에는 3학년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죠. 네, 저는 무상교육 공약에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서거석 후보께서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초빙형 교장 공모제에서 뭐 찬성 반대보다도 결국은 종전의 그런 방식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승진하는 그런 방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초빙형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빙형과 내부형을 지금 뭐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혀 그건 아니고 초빙형은 교장 자격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는 거고요. 내부형은 자격증은 없는 분을 초빙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 그 지금 교장에 대해서 자격을 따고 단계적으로 근데 절차를 밟아온 이런 저는 분들에 이제 질문을 대해서 하는데요. 하고 질문에 답은 전혀 안 오세요. 아까부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답은 안 하시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예. 그 찬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초빙형 교장 공모제 찬성한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교장으로 초빙하는 제도를 찬성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형 공모제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내부형 공모제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학생들로 구성되는 학생인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지난번 토론에서 답변하셨는데요. 왜 부정적인지 그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뭐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논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학교에 인권위원회를 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선택에 의해서 원하는 학교는 또 할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꼭 올 오원 나싱식으로 이분법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남은 시간 다른 후보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4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아, 제가 더 예. 쓸 수는 있는데 다른 후보께 예, 활용을 예, 해라. 예, 예. 그런 말씀이세요? 예, 김승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아이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잠을 깨서 수업에 같이 집중해서 따라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또래의 도움을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바로 제재를 가하거나 또 훈시하거나 이것보다도 또래들이 그 아이를 자꾸 감싸면서 이렇게 하는 거, 달래기도 하고 또 함께 즐겁게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방법이 우리 황 후보께서 강조하시는 학생 자치 차원에서도 맞는 것이 아닐까 그게 가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학생들이 자고 있다는 것은 주인이 제노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학생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런 과정을 하면 같이 따라갈 수 있겠죠. 네. 네, 자, 김승환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후보들께서 이제 개념이 약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교육장 임기는 없습니다.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감 임기가 2년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건 전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황호진 후보께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장 자격증 있건 없건입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후보들께서 이게 서거석 후보를 상대로 질문을 하면 아마 거의 똑같이 느끼지 않나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그런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 확대 찬성이냐 반대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방과 학교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이것도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돌보면 학교 직영이냐 지자체냐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상황판을 놓고 그런 교육감실의 상황판을 놓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겠다.
저는 이 부분에 들어와서는요. 아, 이 정도면 무슨 군사작전 하는 거다 이건. 상황판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장 아이들 어떻게 될까? 우리 성인들 어떻게 이 짐을 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서거수 후보님? 예. 이렇게 답변이 뭐 하십니까? 우리 김승환 후보는 항상 올원하시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장실에 또는 교육감실에 상황판을 놓는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무슨 특별히 압박하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기초학력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지는 애들이 현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네. 지금 우리 김 후보는 너무 여기까지 기초학력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안이한 자세를 네, 취하고 서 있습니다. 후보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그 일은 교육감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교장 선생님도 거기에 손을 떼셔야 되고 교사가 하는 겁니다. 교사가 하는 일과 교육감이 하는 일 사이 경계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명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비폭력 평화교육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북미 회담 그리고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전북교육청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그동안 그때까지 해왔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은 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 왔습니다. 현재 약 8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 방법 원칙을 일단 학생들에게 맡겨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명 후보의 구체적인 구상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학교 현장에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다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토론회에서 제기됐듯이 이게 대립과 갈등의 모습으로 저는 비춰진 부분은 바로 이런 어떤 그 학교 교육 현장에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배우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그 학생 인권 조례가 법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그동안에 그 어떤 왜곡됐던 우리가 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권위주의 문화에 젖어 있던 이런 과정을 민주 시민 교육이 충분히 준비되고 어떤 적용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없이 너무나 곧바로 법적인 조항을 들이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북 관계에 어떤 이런 그 통일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도 주도권자 의견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토론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학생들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무너져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내놓았을 때 그때 청와대에 가서 학교 자치법정을 설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느 학교인지? 우리 전북의 학교입니다. 전북의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동암고등학교가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통령 앞에서 학교 자치법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최근에 전북에서 학생 동아리 활동이 다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극단적인 평가가 아니신가 해서요. 예, 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네. 저는 지난번 타 방송사 토론회에서 교사들의 청소년 동아리 가산점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최근 3년 전부터 서서히 청소년 동아리가 줄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거의 그 급기야 청소년 동아리가 상당히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의 농촌과 도시의 여러 학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명 후보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답변을 이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학교를 조사를 해본 결과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한 개의 동아리가 없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인간관계와 공감 능력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역량입니다. 저는 그 역량을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동아리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김 후보님께서는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 스스로 하는 그런 소수의 동아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불과 3년 전과 지금은 과연 어떤 정도인지 다음 토론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으로 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저에게 진보 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1986년도 전주 YMCA 교사회 활동으로 전북 교육 민주화 선언을 주도한 그걸 이유로 해서 전두환 정권 때 1차 해직을 당했습니다. 당시 1986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살인적인 보충 자율학습, 입시 경쟁 교육에 힘들어하면서 연간 130명의 아이들이 꽃다운 그 목숨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저는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 후보님이 아까 본인이 진보, 합리적인 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보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함께 일치될 때 저는 진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1980년대부터 대학에 재직하고 계셨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당시에 끌려가고 자기 희생을 할 때 서 후보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80년대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조교 생활을 82년 2월까지 했고요. 83년부터는 이제 82년 3월부터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교 생활 또 예, 알겠습니다. 예. 앞서서 그 서 후보께서는 그 수능 자격고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말씀하셨죠? 예. 수능 자격고사는 물론 뭐 전혀 타당성이 없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앞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은 수능을 짧게 자격고사를 만들든지 말씀해 주시기 아니면 바랍니다. 수능을 폐지하든지 간에 일단은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건가, 수업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도입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수능이 현재대로 진행이 되면 학교 그 교실에서의 수업은 엉망이 됩니다. 현재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수업을 내실 있게 하려면은 수능이 자격고사화 되지 않고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 아이들은 입시 따로 학교에서 하는 교실 수업 따로 엄청난 그런 그 수업량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바대로 이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후보께 묻겠습니다. 김 후보 공약에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네. 예. 지난번 토론에서도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너무 많이 늘려버린 것이 혁신학교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너무 많이 늘렸다. 이 평가가 상대적입니다. 네. 혁신학교에 대해 제가 듣는 이야기와 김 후보님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혁신학교 현장 그 주체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혁신학교를 일구기 위해 수많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제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주의에 빠져서 범한 오류를 외면하고 또다시 선거용으로 양적 확대를 공격하면 잘못하면 혁신학교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승환 후보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확대하는데 보완책이 별도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학교 정책을 선거에 이용한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죠. 그런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혁신학교 그 효과는요, 일반 학교에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로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혁신학교의 주체,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혁신학교는 또다시 문제를 안고 이렇게 출발할 것입니다. 네, 시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거석 후보입니다. 네. 여러 차례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 학교의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라든가 또는 명예박사, 석좌교수 이런 것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총장 단독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실 MB 정권 시절에 무장관, 무차관이었었는데 그 사막과 같은 그런 아주 척박한 여건 하에서 전북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북대학을 발전을 시켰는데요. 근데 우리 김승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면 주는 예산도 안 받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될 예산도 못 받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정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과 학부모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지금 우리 전북 교육이 완전히 그 가라앉은 상태, 황폐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육감을 뽑고 또 총장을 뽑는 것은 이 전북 교육을 발전시켜달라, 전북 대학교를 발전시켜달라고 해서 뽑는 것이지. 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우리 김승환 후보는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MB 정권과 서거석 후보께서는 소통을 아주 잘했습니다. 김승환 저는 MB 정권과 소통을 알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북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예산을 못 받아오셨군요. 김승환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네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아이의 얼굴이 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나와 있고요. 그 앞에 어린아이가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김승환 후보가 선거 공보에다가 실은 사진인데 문제는 늘 아이 하면서 뭐 아이 인권도 찾고 그러면서 정작 아이는 물론이고 아이 가족의 허락 없이 이 사진을 도용을 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상권 침해가 되겠죠. 자, 김승환 후보님,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사실입니다. 저런 초상을 쓰려면 반드시 아이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진에서 그걸 얻지 사실이죠?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네네. 예, 카카오 스토리에 지금 올린 것인데요. 허락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 공보를 폐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그건 바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김성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 폭력이 심화되고 또 교사 인권이 추락하고 학생 인권이 방치된 원인을 찾아보면 뭐니 해도 이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관위에 제출한 우리 김 후보의 공약 중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인성교육은 하나의 인성교육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목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후보자와 질의응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이 필요한 만큼 인성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그 몇 초 하고 저기 하는 거죠? 지금 4분 시간 다 활용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황호진 후보님. 예, 학교 폭력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김성환 후보가 가해자 피해자 간의 회복적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 예,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황 예, 후보께서요? 학교 폭력은 사실은 그 경과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본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른 인성을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고 또 화해하고 회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교육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북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더더욱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후보는 인성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묻는 아니 김 후보님. 질문이 끝났죠, 진행자님? 질문, 예, 지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아니요, 질문 지났습니다. 예? 아니, 지금 저 앞에 시간이 남아 저에 대한 있는데. 질문은 끝난 겁니다. 4분 끝난 거죠. 4분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황호진 후보 아니, 황호진 후보 아까 질문했잖아요. 질문했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김 후보께. 다시 시작해도 총 시간이 4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이미영 후보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예, 인성교육 중에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30초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김승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교육감은 모든 일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 교육감으로서 8년간 일하면서 나쁜 전공과는 철저하게 불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선생님, 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는 아주 원활한 소통을 해왔습니다. 네, 시간 다 이게 됐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미영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민주화 운동으로 일생을 살아온 저 이미영이 교육을 통해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두 안 된다고 할 때 교육민주화를 위해 2번의 해직도 운명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고생하며 꿈꿔왔던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세상을 위해 헌신한 사람, 고생한 사람, 이미영이 제자리로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서거석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우리 전북은 교육 명가로서 살림살이는 어려워도 교육만큼은 항상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지내왔습니다. 지난 8년 현 교육감의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초학력 꼴찌, 잃어버린 8년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이 바꿔주십시오. 서거석과 함께 전북 교육을 바꿉시다. 네, 다음 황호진 후보입니다. 저 황호진은 거대한 기득권에 교육감직에 과감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배 12척으로 거대한 외적 선단을 격파한 이순신 장군처럼 저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바꿔주십시오. 전북교육을 바꿔주십시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감을 만들어주십시오. 저 황호진은 전북교육을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교육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행복과 희망을 안겨줄 교육감이 누구일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바쁜 선거운동 기간에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라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